기능적 장애, 그리고 복통이나 불편함과 함께 변비 또는 설사, 복부 패만감 등의 만성적인 소화기 증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을 이제 일컫습니다. 이제 진단이라 함은 보통 6개월 이상 전부터 시작된 복통이 최근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복통이 있으면서 설사, 그리고 변비가 있거나 배변과 관련된 복통이 만성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이 IBS 또는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이제 진단을 이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진단을 내리는 건 보통 이제 의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이 환자의 증상을 보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별도의 이런 진단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따라서 이렇게 직접 의사의 판단으로 진단을 내린 거고 이 IBS 즉 과민성 장증후군이 종류가 약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통과 설사 같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복통과 변비 같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는 굉장히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참 너무나 슬플 수가 있는데, 설사와 변비가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분에게는 너무나, 굉장히 힘든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이런 질환이 바로 이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증상을 말씀드리면은 복통, 즉 식사 후에 악화되거나 배변 후에 호전되는 게 바로 이러한 복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사 또는 변비인 거죠. 이렇게 배변 습관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계속 변화되는 거를 바로 이러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복부 팽만감, 이런 복부 팽만감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대인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스가 차는 것도 이 증상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액변이 나는 것도 어, 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 과민성 장증후군 때문에 저희가 두통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피로감이라든지 불면증까지 한꺼번에 이러한 증상들이 동반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 장청내청이라고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이 배, 즉 장이 저희가 굉장히 깨끗해야 이러한 다양한 이 머릿속에서 이러한 그런 질환들 또한 이게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과민성 장증후군이란 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이제 그 증후군을 이제 겪고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약 10에서 20% 정도의 사람들이 이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치료 방법은 우선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야 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외에도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보면은 이 변비가 계속 일어나는 분들에게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식이섬유가 이제 처방이 되고요. 그리고 설사는 이제 지사제가 이제 같이 처방이 됩니다. 그리고 복통의 경우는 진경제 등이 이제 처방이 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변비, 설사, 복통 등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할 경우에는 항우울제 등도 이제 같이 처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경정신과 약물 또한 같이 처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민성 장증후군이 완치가 되는 건 좀 어렵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좀 완화되는 것은 이러한 약물 치료로 이렇게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심리 상담이라든지 행동 치료까지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 관리 이러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식이요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당불내증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렇게 당을 소화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유당을 좀 제한하고 시기를 최대한 자극성이 없는 이제 그러한 시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치료 중에 이제 하나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 과민성 장증후군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이제 합병증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장협착이나 천공 등이 발생할 때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이제 증상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와 이제 연관이 있는 걸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논문을 좀 제가 갖고 와봤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 과민성 장증후군과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어,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이런 치료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한 논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IBS, 즉 과민성 장증후군인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로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의 빈도라든지 심각도, 그리고 이러한 배 팽만감, 그리고 소화 장애, 그리고 장이 긴급함, 이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포함해서 복통들도 완화시키고 경감화시키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결장의 통과 시간을 늦추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되게 많이 배변을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과민성 장증후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은 이런 증상들을 많이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배변 횟수도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변의 일관성. 보시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만약에 내가 화장실에 급하게 가야 한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다면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심으로 인해서 대변의 일관성을 찾을 수가 있고, 이러한 증상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때문에 과민성 장증후군에 있는 환자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라는 이런 논문을 가져오면서 어, 과민성 장증후군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장폐색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